얘기했던 것 같아요. 실탄에 장착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이 헬기로 내려옵니다. 네. 그럼 내려오면 실탄은 어떻게 해요?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지만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헬기로 내려오면서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장착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들은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보에 따르면 헬기에서 내릴 때 이미 이 실탄을 다 장착을 하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제가 들은 뭐,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헬기가 내렸어요. 국회 운동장에. 그러면 따로 그걸 들고 내렸겠냐는 거죠. 아니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내리고 다시 올라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그걸 운동장에 두고 내리겠습니까? 어디 뭐 창고에 보관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장착을 하고 실전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올바른 현장 지휘관들이 현장에 언론인들이 많고 거죠. 기자들과 시민들이 있다. 여기에서 전기 끊고 들어가면 유혈 사태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곽중근 사령관이 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제 요구안을 의결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패한 거지 자기들이 무슨 봐준 거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안 한 것처럼 봐준 것처럼 하는 것은 지금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는 과정인 거죠. 이것은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다 돼 있어서 4명이 들어가서 1명씩 끌어내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어려웠던 거고 단전 단수도 어려웠던 거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이 비행기에 탄 특수 임무단 그 병사들은 부사관이에요. 부사관인데 이들이 국회로 온다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헬기가 빙빙 돌았다는 겁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내렸더니 국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끌어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게 북한군 또는 테이저건만 하더라도 우리 경찰들이 어떤 그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무고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 덜어는 언론인들을 향해서 쏘려고 준비해서 가져갔다. 덜어는이 아니에요. 약 6,000발이면 다 죽어. 다 쏘고 밖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현명한 우리 병장 그 군인들이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부사관들이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정말 제보에 의하면 이건 군인권센터가 낸 자료예요. 거기에 투입되었던 그 부사관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투입됐던 국회에 투입됐던 사람들이 유서를 쓰고 갔다. 그리고 체열을 하고 갔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지금은 영내에 연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가 언제 나온 보도냐면 지난 월요일, 화요일쯤에 나온 보도이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니 군인은 원래 군 안에 있잖아. 연금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사관들도 출퇴근은 하죠. 그랬더니 그날 출동한 사람들은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들이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는 부사관들. 아주 훈련이 돼 있는 부사관들. 부사관들은 출퇴근한다는 겁니다. 핸드폰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핸드폰은 다 빼앗겼고 출퇴근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 연금되어 있었다. 이거 확인해 봐야겠네요. 국회 국방이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체열을 했다는 겁니다. 체열은 왜 한 거예요? 체열을 왜 한 거예요? 체열을 왜 한 거예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체열은 왜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대북 전투라든지 이런 곳에 갈 때 피를 뽑아놓고 이 목줄로 군사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로 혹시 사망하게 된 경우엔 확인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엔 체열로 DNA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을 그러니까 이분들도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고 그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그런 준비까지 하고 투입시킨 거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왔다가 국회로 오는 걸 보고 아주 당황한 우리의 국민이었던 거죠. 지금
그 온 국민이 지금 너무너무 이게 정산해야 될 그 이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석동현 변호사를 뭐 아직 수임을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연일 외신까지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내란,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헌법재판관들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고 그 검찰 내부에서도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불길하고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이라는 사람 여전히 지금 출근도 안 하면서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보니까요. 며칠 새에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것만 하더라도 9건이 넘어요. 응? 근데 이거 지금 다 수치 거부하고 예? 수치인 부재 중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 거부하는 거예요. 수유금 받고 예? 꽃다발은 받으면서 실제로 받아야 되는 공직 문서들은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건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왜 구속 못합니까? 수치인 거부라고 하는 것은 네. 정말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를 네. 대비한 수치인 거부지 네.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뻔히 어디 있는지 예.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제가 그래서 네. 어제 보좌진에게 네. 그 법안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뻔히 보이는 인간, 네. 뻔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인간, 네. 그 권력자들인 네. 경우에는 수치인 거부라고 하는 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네, 하자라고 네, 네. 하는 법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준비를 할 것이고요. 네. 우선 지금으로는 수치인 거부라고 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벌써 다 보낸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받은 것으로 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간주하게 되는 거고요. 네. 국민은 왜 체포하지 않느냐, 왜 구속하지 않느냐라고 네.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제가 법사위에서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를 향해서 네. 즉각 체포하고 네. 즉각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도 자꾸 말을 돌리죠. 그래서 우리한테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네. 체포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계속 저렇게 버티는 과정이 나 체포해 줘. 그리고 나 체포할 때는 아무도 경호처가 막을 수가 없어. 네. 왜냐면 이건 공무집행 방해예요. 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서 체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이 잘 압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민께도 알려드리고 또 경고하는 건데 석동현 그리고 권성동 등 이것은 내란죄입니다. 네. 내란죄는 함부로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일반 사건을 옹호하듯이 옹호하거든요. 네. 이거는 내란죄 공범이 되는 겁니다. 네. 내란죄 동조자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 공범과 동조자로 네.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합니다. 예. 자,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 내란 선전 행위로 고발 조치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고발 조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사건은 옹호도 할 수 있고 뭐 말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내란죄는 그렇지 못합니다. 네. 내란죄는 1, 2, 3조 예. 조항 자체가 네. 내란죄를 함께 예. 하게 되면 이거는 선전범, 공범, 예. 부하, 행. 수행으로 예. 전부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탱크로 잃어버려 말씀드렸는데 이게 12월 3일 11시 40분, 11시 40분에 점심 먹다가 하는 얘기죠. 국방부 예.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점심 먹다 한 얘기인데 관련해서 김용현 측이 이 탱크로 잃어버려 주장한 추미애 의원 등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이게 자기 아니다 이런 주장을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조본에서 윤에 대해서 2차 출석 요구서를 통보했고요. 25일 날 내란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라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16일, 18일, 19일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안 받고 있어요. 관련해서 23일 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냥 송달로 간주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예.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윤과 그 측근들 비정상적인 정신을 행태를.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비상계엄을 할 때도 네. 장님 무사처럼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살짜리 아이에게 권총을 들린 것처럼 참 명태균 표현력 끝내줘요. 네.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예. 멀쩡하게 보일 때 예. 알아봤을까? 근데 지금 보면 딱 장님무사의 예. 5살짜리 권총든 예. 아이인데요. 예.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사형, 무기징역의 내란, 수괴, 우두머리 범죄자로 국민은 전부 다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범죄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에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버티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